저런 할머니가 뭘 알겠어. 중동의 아랍 왕자가 정원 청소부 할머니를 비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곧 3천억엔 계약이 그녀로 인해 성사된다는 사실을. 제가 가꾸겠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말하자 모두가 비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 한마디가 3천억엔 계약을 바꾼다는 것을. 새벽 5시 안개가 여전히 뒤쪽 대나무 숲을 묶어두고 있을 때 백화선 72살 얇은 겉옷을 여미고 대나무 빗자루를 내려놓은 뒤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정원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동작은 단정했고 자갈 하나 있게 한 겹까지 몸이 기억하는 사람의 리듬이었다. 공기에는 소나무와 흙의 축축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이슬은 이 끝에 맺혀 천천히 굴러 연못 수면에 떨어지며 속삭임처럼 퍼졌다. 이 순간 그녀의 심장박동은 정원의 호흡과 하나가 되어 느려지고 길어져 자기 자신을 들을 만큼 충분했다.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다.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검버섯이 핀 손은 아직 여린 있기를 어루만졌다. 살짝 집어들어 올리고 다시 놓을 때 줄기가 끊기지 않게 조심했다. 물줄기 가장자리에 놓인 돌 하나는 아주 좁은 각도로 돌려서 흐름을 거슬리지 않도록 맞췄다. 물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도록. 성급한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소리는 이미 달라졌다. 탁탁 부딪히던 소리에서 고요히 미끄러지는 소리로 처마 및 비다노스 치는 소리처럼 변했다. 화랑 한옥 호텔의 정문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복도 벽등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운영실에서는 새 총괄 매니저 박준호가 도착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오마르 알 칼리드 일행은 아침 9시 도착 예정. 우리는 더 짙은 전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등롱을 더 걸고 사진용으로 골동품 몇 개 진열해. 그는 사진이라는 단어에서 멈춰 희미하게 웃었다. 체면은 그의 일의 바탕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전통은 단지 편리한 배경일 뿐이었다. 전통은 배경일 뿐, 사진만 잘 나오면 돼. 그가 짧게 말했다. 직원들은 메모를 쏟아내고 장식팀과 소품 창고로 전화를 돌렸다. 비닐에 쌓인 빨간색 새 등롱이 수레로 실려왔다. 누가 치고 언제 칠지 모르는 낡은 의식용 북은 현관 계단에 놓였다. 상상 속 카메라는 반짝이는 로비를 떠나 여전히 안개가 낀 정원으로 돌아왔다. 백화선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몇 줄기 대나무를 살폈다. 길을 조금 가로지른 줄기는 막끈으로 묶어 고정했다. 플라스틱 줄은 쓰지 않았다. 막끈은 습기에 강하고 줄기를 베지 않으니까. 이슬이 머리카락에 맺혀 퍼지며 희미한 빛의 고리처럼 보였다. 그녀가 돌 화분을 들어 올릴 때 손마디에서 작은 소리가 났고 말하지 않는 사정까지 함께 흘러나왔다. 연금은 적었고 이 반나절 일은 정원이 장식에 질식하지 않게 지키는 방법이었다. 장식팀 직원들이 복도를 바삐진하며 시선은 오직 체크리스트에 밝혀 있었다. 저쪽 좀 피해주세요. 한 직원이 빠르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 끄덕이고 빗자루를 이끼 가장자리로 당겼다. 바퀴 하나만 지나가도 이끼는 찢어진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늘 그런 작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도구 창고 뒤편에는 짙은 나무 색장이 하나 있었다. 안에는 막근과 걸레더미 뒤에 낡은 액자가 숨어 있었다. 먼지가 끼고 유리가 뿌옇지만 글씨는 뚜렷했다. 1997 국제정원대회 수상, 백화선. 옆 사진은
전혀 다른 정원이었다. 더 넓고 돌길은 시선을 큰 바위로 이끌고 물은 얇은 비단막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살짝 만지고는 문을 닫았다. 두려워 숨기는 비밀이 아니었다. 정원을 올바른 호흡으로 살리기 위해 이름은 뒤로 두는 그녀만의 질서였다. 무전기 소리가 이슬 떨어지는 소리 사이에 섞였다. 일행이 점심 전 정원을 둘러본다 했다. 박진호는 문을 밀치고 현관으로 나와 이끼밭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흰 비단띠를 소나무 뿌리에 더 걸어. 그는 담담히 말했다. 직원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이미 자연스러운 형태로 다듬어진 늙은 소나무였다. 오, 어린 잎이 닿을까 두렵습니다. 한 직원이 작게 말했다. 괜찮아. 사진만 나오면 돼. 그는 대답하며 돌아섰고 마침 백화선이 작은 돌을 고쳐놓고 있는 걸 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가구처럼 스쳤다. 그녀는 고개 숙인 채였다. 입술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다. 불만은 아니었다. 경계였다. 장식이 정원에 덮이면 정원의 호흡은 짧아진다. 그녀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고 그럴 때마다 물러나 기다렸다. 사람들이 장식에 지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돌을 돌리고 천을 풀어 물과 바람을 제 길로 돌려놓았다.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꼭 방향을 맞춰야 하나요? 그녀는 웃으며 가르치듯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았다. 돌이 흐름을 거스르면 물은 소리가 나, 오 사람이 마음을 거스르면 호흡이 막혀. 청년은 다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따뜻하고 느리고 햇볕에 말린 막근처럼 건조한 울림. 복도에는 등롱들이 걸렸다. 붉은 빛이 기와의 짙은 푸른색을 덮었다. 그 그림자가 연못 위로 어른거렸다. 가장 큰 잉어가 튀어올라 안개원을 깨뜨렸다. 그녀는 눈길을 돌려 어린 잎에 닿을 듯한 끈을 살짝 옮겼다. 사소해 보이는 차이. 그러나 형식과 생명의 경계였다. 프런트에서 알렸다. 일행이 곧 도착한다. 사무실 전화벨이 짧게 울렸다. 박진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옷을 펴입은 채 빠르게 로비로 나갔다. 백화선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오 제발. 오늘은 누구도 정원의 입을 막지 않기를. 그리고 해진 걸레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상상 속 카메라는 이슬 젖은 이끼에서 멀어져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달려갔다. 접객 직원들이 줄지어 섰고 미소는 같은 각도로 고정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차량 바퀴가 자갈 위를 굴러 건조한 비소리 같은 흔적을 남겼다. 안쪽에서는 여전히 묵묵히 닫힌 장 안에 낡은 액자가 있었다. 오래된 상장, 매일의 인사, 그리고 방금 돌려놓은 작은 돌. 이미 씨앗은 놓여 있었다. 곧 들어올 사람들 중 누가 이 아름다움을 볼까? 사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숨을 위한 진짜 아름다움을. 늦은 오전의 햇살이 목조 처마를 지나 복도 바닥 위로 길게 떨어졌다. 차량 행렬이 호텔 정문 앞에 멈췄다. 프런트 직원들은 가지런히 줄을 세우고 미소는 같은 각도로 고정돼 있었다. 박진호가 앞장섰다. 손에는 일정판을 들고 목소리는 일정하지만 약간 급했다. 차 문이 열렸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남자가 가장 먼저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곧았으며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오마르 알칼리드였다. 그는 빛에 잠시 눈을 깜박이고 짧게 한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며 호흡의 박자를 맞추려는 듯했다. 정문 밖의 소리는 뒤엉킨 실타래 같았다. 바퀴가 자갈을 긁는 소리, 연속으로 눌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 뒤섞여 엮이는 말소리. 그 소란 속에서 오마르는 어딘가서 아주 가느다란 흐름을 들었다. 0, 5. 바위를 스치는 물실 같은 한 올.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목재병풍 뒤로 차분하고 서늘한 초록이 펼쳐졌다. 수면은 거울처럼 평평했다. 몇 그루 소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바위 가장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몸을 기울인 채 타원형의 돌 위에 손을 얹고 아주 느리지만 단호하게 돌을 돌리고 있었다. 오마르는 예정표대로 바로 로비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멈췄다. 가슴 속에서 스치듯 불편함이 일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소리가 너무 클 때마다 솟구치던 그 감각.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차분한 표정과 매끄러운 대화로 가려왔다. 그러나 지금의 그 소리, 물실 같은 가느다란 물소리는 그를 끌어당겼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가볍게 인사하더니 다시 돌로 돌아갔다. 마른 손이 돌의 표면을 따라 쓸며 접점을 찾았다. 아주 작은 각도만 막 돌렸을 뿐인데 물소리가 탁탁해서 잔잔으로 바뀌었다. 마치 길게 참았던 한숨이 풀려나온 듯. 오마르는 자신의 호흡이 갑자기 더 길고 더 깊어지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이마 가장자리의 땀은 제때 말라갔다. 박진호는 이미 바로 뒤까지 따라와 있었다. 손님 맞이 미소가 준비돼 있었다. 그는 오마르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리며 다른 쪽으로 안내했다. 오마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룻단을 내려 수면 가장자리에 섰다. 할머니는 이끼 덩어리에서 마른 뿌리 한 올을 골라 손바닥에 올렸다가 남은 찌꺼기를 제 자리에 돌려놓듯 바닥에 두었다. 오마르는 낮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물기를 바로잡고 계신 거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시선을 수면에서 돌로 옮겼다. 0, 5 흐름이 제 길을 가면 물도 평평해지고 소리도 평평해집니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낙엽 스치는 소리보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다. 오마르는 몸을 약간 굽혀 자세히 보았다. 작은 원형의 잔물결들이 퍼지다 가장자리에 닿기 전에 사라졌다. 그의 심박이 안정됐다. 익숙했던 불안이 연기처럼 가라앉았다. 박진호가 끼어들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분은 정원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전문적인 설명은 회의실에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을 수평으로 들어올려 손님과 할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우듯 했다. 오마르는 옆을 보며 정중히 말했다. 돌을 만지고 있는 그분의 말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박진호를 한 박자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0, 5.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잠시 찌푸려졌다. 이곳의 모든 항목은 제 부서가 책임집니다. 이분은 발언 의무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정원을 돌봅니다. 폐를 끼쳤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녀는 닦던 천을 윗도리 주머니에 넣었다. 해진 천 주머니 안쪽에서 작은 칼자루 하나가 비스듬히 드러났다. 진한 색의 나무 손잡이는 세월에 닳아 매끈했다. 오마르는 나무결 위에 흐릿하게 새겨진 숫자. 마치 세월처럼 보이는 자국을 스쳤다. 아직 읽을 틈은 없었다. 로비 쪽에서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퍼졌다. 바닥의 돌판이 가볍게 울리는 듯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서둘러 소나무 뿌리 옆에 등롱을 더 놓았다. 영, 오늘어진 비단 끈이 어린 잎사귀에 스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다가가 그 끈을 손가락 마디 한 칸만 들어 올려 더 높은 가지에 단단히 묶었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어린 잎은 더 이상 긁히지 않았다. 오마르는 수면을 보며 말했다. 돌이 흐름을 거스르면 소리가 날카로워지곤 하죠. 시끄러운 곳에서는 제 호흡도 자주 날카로워집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마치 그의 사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잠시 침묵했다가 아주 낮게 대답했다. 물을 제 길로 보내면 사람의 숨도 제 길을 찾습니다. 박진호가 인내심을 잃었다. 우리는 둘러보기와 서명을 위한 일정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죠. 그는 몸을 비껴내어주며 거의 끌듯이 안내 제스처를 했다. 오마르는 여전히 바위 가장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영, 오, 그는 들이쉬고 내쉬었다. 속으로 오래된 습관이 있다. 들숨 내에 잠시 멈춤하나 날숨은 천천히. 그러나 오늘은 셈이 필요 없었다. 수면이 대신해주고 있었다. 사내 촬영 직원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프레임이 오마리의 얼굴을 스치고 등롱으로 올라갔다. 아래쪽에는 할머니의 주머니가 만들어낸 윤곽이 희미한 도구의 형태를 드러냈다. 오마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 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꺼내 보였다. 가느다란 가지치기용 작은 칼. 막 갈아낸 날이 반짝였다. 나무 손잡이에는 얕게 새긴 숫자가 선명히 떠올랐다. 2997. 박진호는 목소리를 바꿔 했어 침착함을 유지했다. 오래된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는 말을 멈췄다. 영. 오, 오마르가 칼날을 빛 아래서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에 길들여져 상아처럼 매끈해진 손잡이. 오랜 세월 한 손에 붙어 있었던 물건을 모를 수는 없었다. 오마르는 칼을 돌려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회의가 열분지연됐습니다. 주방에 전해드렸는데 전체 요리는 제때 조정이 어렵습니다. 박진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억눌렀다. 그는 할머니 쪽을 돌아보며 한층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손님들 앞에 나타나지 마시죠. 정원은 당분간 장식팀에서 맡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돌아서서 지시했다. 등롱을 화면에 맞춰 옮기고 계단 옆에는 빨간 화분 2개를 더 두세요. 색깔이 강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고요히 끄덕였다. 영. 오, 2걸음 물러서 돌길 가장자리에 섰다. 오마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화가 아니라 돌을 씹은 듯한 묵직함이 입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박진호에게 돌아섰다. 회의 전 정원에서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박진호가 답했다. 전담 직원을 함께 붙이겠습니다. 굳이 정원관리인과 대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마르는 상대가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죠. 여기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박진호는 일정표 바인더를 꽉 움켜쥔 채 거절하려 했지만 손님의 시선에 멈칫했다. 그는 전략을 바꿨다. 알겠습니다. 10분. 그 후에는 일정대로 부탁드립니다. 그 10분 동안 아무 대화도 없었다. 촬영 직원들도 밖으로 물러났다. 로비의 북소리는 멀어졌다. 남은 건 바위 및 물소리, 이 끝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
자갈 위 발자국뿐이었다. 오마르는 두 손을 뒤로 깍지 꼈다. 숫자에 얽매였던 머리가 비워지는 걸 느꼈다. 회의의 일정, 홍보의 구미, 억지로 찍어야 할 사진들이 여전히 떠 있었지만 거품처럼 자신과 분리되었다. 그는 잔잔한 수면 위에 서 있는 듯했다. 곁에서 할머니는 두 번째 돌 하나를 조금 바깥으로 기울여 놓았다. 아주 작은 변화. 물소리는 다시 달라졌다. 박진호는 시계를 보더니 헛기침을 했다. 10분이 끝났습니다. 그는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동하시죠. 오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다.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단어를 찾지 못했다. 할머니가 그 어색함을 덜어주듯 아주 가볍게 고개 숙였다. 오마르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담례했다. 그들은 툇마루를 지나갔다. 붉은 등농구역으로 들어서자 오마르는 자신의 호흡이 회의장의 소리에 다시 맞춰지는 걸 들었다. 그러나 마지막 계단을 벗어나기 전 그는 반박자 멈추며 물었다. 이 정원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박진호는 바로 대답했다. 설계자는 오래전에 은퇴해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은 전적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한 번 더 얹었다. 오마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내부 카메라는 그들의 등을 따라가며 등롱줄 사이를 스쳤다. 화면이 돌아서자 할머니의 손이 세 번째 돌을 제자리에 맞추는 장면을 잡았다. 수면은 너무 고요해. 금방 갈라진 구름조차 비쳤다. 한 장의 노란 잎이 비스듬히 떨어져 수면에 닿더니 잠잠히 누워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식기가 이미 치워졌다. 배경의 문구는 새로 칠한 듯 번들거렸다. 박진호가 익숙한 구호들로 시작했다. 오마르는 듣고 고개 끄덕이고 알맞게 웃고 적절히 질문했다.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몰랐다. 물가에서 보낸 10분이 또 다른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수첩에 짧게 적었다. 흐름 다시 보기. 밖에서 할머니는 작은 전지가위를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나무 손잡이가 옷자락에 스치며 메마른 소리를 냈다. 그녀는 다시 수면을 바라봤다. 자신의 호흡이 조금 더 이어지는 걸 확인하듯. 그리고 돌아서서 대나무 빗자루를 들었다. 회의가 장식 부분에 이르렀을 때 박진호는 색감을 더해 화면을 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오마르가 끊었다. 점심 후 정원에 다시 갈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저 서 있기 위해서. 더는 필요치 않습니다. 회의실은 한순간 조용해졌다. 곧 다시 절차들이 평소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체면이라 불리는 표면 위에 금이 생겼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바깥 툇마루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흘렀다. 카메라는 묵묵한 눈처럼 할머니의 손끝을 따라가며 돌을 제 방향에 놓는 순간을 담았다. 물 위에 팽팽히 걸린 실 같은 질문이 남았다. 이 정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는 누구인가? 늦은 오후, 기울어진 햇살이기와 지붕을 지나며 얇게 번져 들어왔다. 금빛 실처럼 교차한 빗줄기가 짙은 목재바닥 위에서 엮였다. 로비는 이미 한산해졌고 하이힐 소리는 드물어졌으며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연못에서 고르게 흘러내리는 물소리만이 남았다. 재단의 주인이 홀로 돌아왔다. 수행원도 카메라도 일정표도 없었다. 그는 두 손을 뒤로 모으고 천천히 걸어내려와 정원으로 이어지는 목재 계단 끝자락에 멈춰섰다. 백화선은 낮게 앉아 있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 눈은 이끼 덩어리에 바짝 닿아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은 부드러운 초록 위에 놓여 있었다. 검지와 엄지가 작은 그릇처럼 모아져 이끼 한 줄기를 들어올려 먼지를 털어낸 뒤 다시 내려놓았다. 동작은 느리고 정밀했다. 마치 가느다란 실을 반듯하게 펴는 것 같았다. 0, 5. 그녀는 지금 이끼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끼는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쉰다. 참을성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자기 그림자가 이끼 위에 들이우지 않도록 피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눈길을 마주했다. 온화한 눈빛에 미소가 얹혔다. 아닙니다. 오늘은 바람이 잔잔하네요. 정원은 잔잔한 바람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늘 하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앉지 않았다. 그저 서서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았다. 나이의 흔적인 갈색 점들이 손등을 덮었지만 마디는 여전히 단정하고 유연했다. 그녀는 이끼를 다시 놓을 때 손가락으로 뿌리 부분을 살짝 눌러붙여 놓고 그제야 놓았다. 0, 5. 손끝이 바위에서 떨어질 때 아주 작은 마른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들리자 그는 무심코 더 깊게 호흡했다. 가슴 속으로 공기가 들어와 아주 천천히 나갔다. 언제나 불빛과 군중에 둘러싸일 때마다 흐트러지던 호흡이 이 순간에는 연못 수면처럼 가라앉았다. 그녀가 물었다. 오늘 아침 수면이 당신을 도왔지요. 예상치 못한 물음이었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것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호흡 요령과 짧은 명상법을 익혀왔다. 그러나 이 연못가에 서 있을 때처럼 힘이 덜 드는 경우는 없었다. 그녀는 보았다. 그의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손가락 절반 길이만한 얇은 선. 깊지는 않지만 빛의 각도에 따라 하얀 선이 떠올랐다. 0, 5 한때 불안 발작을 다스리지 못해 창이 열려 있어도 어둠이 몰려오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그는 여전히 낮게 말했다. 왜 아침에는 물소리가 날카로웠다가 곧 부드러워졌을까요? 그녀의 시선이 큰 돌 하나로 향했다. 흐름의 입구에 놓인 그 돌은 아침에 누군가 손을 대어 몇 도 기울어져 있었다. 나무젓가락 하나의 회전만큼 사소했지만 흐름의 소리를 바꿀 만큼 충분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도리 물길을 따라가면 흐름은 막히지 않습니다. 소리도 둥그러지고 수면은 평평해집니다. 그 곁에 선 사람은 자기 호흡이 제 길을 찾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손가락이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머뭇거렸다. 그러는 아침에 저는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원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0, 5. 누군가 빚을 지고 있다면 정원은 기억하게 하지요. 빚이 없어도 정원은 여전히 숨을 쉽니다. 기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잔잔한 소리를 냈다. 대나무 잎 하나가 떨어져 물 위에 닿았다. 2번 빙글 돌다 바위 가장자리에 닿아 멈췄다. 그녀는 몸을 옮겨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아침에 장식팀이 화면을 위해 얹어둔 작은 돌 하나가 소나무 뒤에 있었다. 그것은 물줄기 하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넣어 그 돌을 가볍게 들어 반바퀴 돌려 옆으로 비켜놓았다. 곧 물소리가 달라졌다. 흐름은 길을 되찾은 듯 번져나가며 얇은 층을 이루어 바위를 두드렸다. 마치 나무 탁자 위를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처럼 연못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수면은 한층 더 평평해졌다. 그는 무심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 0.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그녀의 위솥주머니에 눈길을 두었다. 낡은 전직가 위에 손잡이가 비스듬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물었다. 그 도구는 얼마나 오래 쓰신 겁니까?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작은 새를 얻는 듯한 동작이었다. 손잡이 나무는 땀에 닳아 반들거렸고 날은 얇게 빛났다. 손잡이 위에는 얇게 파인 숫자가 있었다. 2997. 그는 오래도록 그 숫자를 바라봤다. 아무도 크게 읽지 않는 이정표처럼. 그녀가 말했다. 그때 내가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끝냈을 때 사람들이 이 도구를 선물했지요. 나는 추억 때문에 간직한 게 아닙니다. 내 손이 이 손잡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지요. 다른 도구는 손이 낯섭니다. 0, 5, 손이 낯설면 이끼가 다칩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는 묻고 싶었다. 혹시 이 정원의 설계자가 당신입니까? 그러나 그는 참았다. 대화를 좁은 모서리로 몰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그녀는 대답했다. 오래요. 물이 어느 길로 가고 바람이 어느 시각에 드는지 알 만큼 오래. 사람들이 등롱을 너무 낮게 걸면 잎이 찢어질 것을 알 만큼 오래. 그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물음이 고였다. 왜 그녀는 침묵 속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녀는 그의 생각을 읽은 듯 했다.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제 제자가 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고객이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대신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스승의 몫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뒤로 시끄러운 곳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정원 곁에 남아 정원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못으로 내려갔다.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제출한 보고서처럼 담담하고 오래전에 이미 끝낸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가슴속에서 따뜻하면서도 씁쓸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기 자신을 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한평생 요구하고 부정하며 그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었다. 작은 밀치만 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는 무심코 왼손을 들어 올려 오래된 흉터에 손을 대었다. 흉터는 살결보다 차가웠다. 그는 누군가 볼까 두려워 곧 손을 내렸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정원을 사진 찍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시간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면 이끼가 벗겨집니다. 마음도 같지요. 그 말은 작은 돌 하나가 물에 떨어진 듯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0, 5 두 글자를 내뱉을 때 그의 호흡은 반박자 더 길어졌다. 누군가의 슬리퍼 소리가 툇마루를 스치다 사라졌다. 바람이 살짝 방향을 바꾸었다. 젖은 이끼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주방에서 흘러나온 옅은 차향이 섞였다. 할머니는 칼날을 조심스레 닦아내고 천을 접어 올렸다. 동작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매끈한 한 줄기, 하루를 마친 칼을 재우듯 했다. 그는 생각했다. 가능하다면 이런 사람들을 일의 기준으로 삼고 싶다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뉴스,
멋진 사진, 수치, 약속. 그는 물었다. 사람들은 자꾸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걸어두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그들이 지치면 제가 내려줍니다. 제가 없으면 누가 내려주겠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완전히 편안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서두름이 한결 덜했다. 화자는 두 사람을 따라 돌았다. 서로 다른 궤도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지키기 위해 이름을 숨겼고, 한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왜 입구 안내판에 이름을 남기지 않으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다. 이름은 물을 지키지 못해요. 이름은 읽고 지나가 버리지만 수면이 고요하다면 사람은 멈춰섭니다. 멈추는 것으로 충분하지요. 멀리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짧은 메시지가 떴다. 서명시 홍보 패키지를 함께 제안, 거대한 예산, 압도적 이미지 효과, 0, 5. 그는 휴대폰을 덮고 답하지 않았다. 화자는 그의 안에서 두 단어가 달리는 것을 들었다. 소리와 숨. 한쪽은 캠페인의 소음. 다른 한쪽은 제 호흡을 찾는 사람의 숨. 할머니는 칼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듯 말했다. 매일 아침 정원에 인사하고 돌아가기 전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미신 때문이 아니에요. 서두르지 말라는 스스로의 다짐이죠. 서두르면 다치니까. 그는 정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수면은 갈라진 긴 구름을 그대로 비출 만큼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그 평평한 수면 위에 서 있는 듯 느꼈다. 가득 찼던 가슴이 더 이상 군중을 떠올릴 때마다 쪼개지지 않았다.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0, 5, 고맙습니다. 15분서 계셔 주셔서. 그가 돌아설 때 걸음은 처음보다 가벼웠다. 화자는 알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홍보 패키지 문자는 아직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바깥 툇마루에는 아침에 낮게 걸렸던 등롱이 높이 묶여 있었다. 비단끈은 더 이상 새순에 닿지 않았다. 저쪽 구석에서는 작은 돌 하나가 제 방향에 놓여 있었다. 작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 덕분에 한 사람의 호흡도 달라졌다. 문턱에 다다른 그는 뒤돌아봤다. 할머니가 몸을 숙여 칼자루로 이끼뿌리를 바위 틈에 살짝 눌러 고정하고 있었다. 지켜보지 않으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디테일. 그러나 그것은 내일 아침 수면의 평온을 약속하는 동작이었다. 그는 로비로 들어섰다. 노란 조명이 따뜻하게 둘러쌌다. 0, 오화자는 멀리서 소음이 다시 몰려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는 방금 제자리에 놓인 물길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더 큰 예산을 제한 이미지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 그는 반박자 멈춰섰다. 화면을 훑어본 뒤 전원을 껐다. 그리고 질문이 떠올랐다. 그것은 화면에서가 아니라 물에서 들려왔다. 그는 과연 사진을 위해 서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숨을 가르쳐주는 정원을 위해 서명할 것인가? 아침은 옅은 햇살과 부엌에서 부딪히는 그릇 소리로 열렸다. 본 회의장은 이미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다. 전날 밤 막 인쇄된 큰 글자가 밝힌 반짝이는 배경, 카메라 각도에 맞춰 놓인 화환.
기술 직원이 마이크를 씌워마자 작은 윙소리가 났다. 마치 유리병 속에 갇힌 벌 한 마리 같았다. 박진호는 화면의 검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고 온 매무새를 다듬고 거울 같은 반사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해야 할 말, 악수 순서, 카메라에 가장 잘 비칠 위치까지 모두 계산해 두었다. 모든 것은 매끄러웠다. 이미 연습된 연극처럼. 오마르 알칼리드가 마지막으로 입장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한 각도의 악수를 나누고 중앙 자리에 앉았다. 0, 5.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정원 그림이 그려진 병풍을 스쳐 지나 탁자 중앙에 놓인 물 카라페에서 멈췄다. 그 안의 물결이 아주 가늘게 일렁였다. 마치 아직 잠들지 못한 기억의 흐름 같았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몇 마디 인사말로 시작했다. 호텔 측의 발표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시작됐다. 박진호가 마이크를 켜고 수치로 이끌어갔다. 예상 수익,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일정.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빛나는 창처럼 흘러갔다. 향도, 바람도 없었다. 손님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다. 저는 이 정원을 설계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누군가 실을 당긴 듯 움츠러들었다. 박진호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그는 웃으며 고른 목소리로 답했다. 0, 5. 설계자는 오래전 은퇴했고 현재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운영은 관리팀이 맡고 있습니다. 짧은 정적. 오마르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어제 아침 물길 입구에 돌을 다시 놓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진호는 여전히 일정한 톤을 유지했다. 나이 많은 청소 직원입니다. 전문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그는 무거운 문을 밀듯 슬라이드를 넘겼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손님은 더 말하지 않았다. 수첩을 펴고 두 글자를 짧게 적었다. 탁자의 나무 표면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다. 아주 고요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발표를 열 분 멈춰주십시오.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의 보좌관이 즉시 일어나 나가 전화를 걸었다. 0, 5. 문 닫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회의장의 호흡이 달라졌다. 몇몇 직원들이 서로를 보았고 한 사람은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다. 박진호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치는 것을 느꼈지만 입술의 미소는 접착된 종이처럼 붙어 있었다. 12분 뒤 문이 열렸다. 보좌관이 얇은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주인의 곁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다. 빠른 확인 결과 백화선 여사는 1909 17년 국제정원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당시의 사건은 그녀의 제자가 맡은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발주 측은 스승으로서 책임을 지라 요구했습니다. 여사는 이후 공개 프로젝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부정이나 위반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에어컨 소리가 더 뚜렷이 들렸다. 한 직원이 의자를 움직이자 나사가 끼익 울렸다. 0. 오박진호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버티며 공허한 불빛 속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이제 어떤 형상도 붙잡지 못한 투명한 유리 같았다. 오마르가 펜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는 세 초 더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문을 나섰다. 하자는 그가 툇마루방 물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옮기는 것을 알았다. 그는 복도를 지나 어제 높여 묶은 등롱 아래를 지나 아직 두드려지지 않은 북 옆을 지나
갓 따라온 차 향기를 스치며 나아갔다. 계단 끝, 정원이 하늘의 가장자리처럼 열리는 곳에 도착했다. 백화선 여사가 소나무 뿌리 옆 있기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 순간 모든 거리가 작아졌다. 그는 낮게 터져나오는 감정의 목소리가 갈라져 말했다. 0, 8,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더니 무릎을 꿇었다. 땅의 다음 무릎에서 마른 소리가 났다. 작은 돌이 제자리에 놓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의 손은 잠시 떨리더니 고요해졌다. 숨결은 다시 원을 그리며 잔잔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 199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나무 손잡이 가위가 고요히 자리한 채 증거처럼 빛났다. 제가 20살이던 날, 그가 말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군중도 전화벨 소리조차 두려웠습니다. 방에 들어설 때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호흡법과 명상을 배웠지만 그것들은 흔들리는 유리를 덮는 얇은 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정원을 만났습니다. 0, 5. 물은 비단처럼 흘렀고 돌은 역류하지 않았고 있기는 있어야 할 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바른 길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여사의 정원이 저를 구했습니다. 여사는 놀라지도 비통해하지도 않았다. 단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마치 제자리에 놓인 자백을 받아들이듯 그녀가 말했다. 제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구했고 당신이 견뎠습니다. 그는 더 깊이 머리를 숙였다. 어제 누군가 서명을 촉진하기 위해 거대한 홍보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수면 옆에서 15분을 서 있는 동안 저는 소음으로 침묵을 보답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그는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예산을 기금으로 돌리겠습니다. 치유정원기금. 매년 병원, 요양원, 회복센터에 정원을 함께 짓고 돌보겠습니다. 요란한 간판도 화려한 배경도 없습니다. 오직 물, 돌, 이끼, 그리고 올바른 숨결만 있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박진호가 따라 나와 문턱에 멈췄다. 마치 뜨거운 햇볕에 부딪힌 사람처럼. 그는 반박하고 싶었고 대화를 회의장으로 돌려놓고 싶었다. 거기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달랐다. 한 손님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한 사람은 정원을 지키는 노인으로 곧게 서 있었으며 물은 거울처럼 고요했다. 그 순간 체면이라 불리던 것이 유리 위에 균열처럼 금이 갔다. 그 틈으로 그는 수백만 장의 사진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보았다. 오마르는 그를 향해 말했다. 0, 5. 당신은 정원을 돌보는 이가 단순한 청소부라 했지요. 지금도 그 말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다만 질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인 것뿐이었다. 박진호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조여들었다. 미리 다듬어둔 문장은 올라오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처마 위 바람소리와 돌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 뿐이었다. 백화선이 침묵을 깨뜨렸다. 사과를 하려면 말보다 행동을 먼저 두세요. 불필요한 장식을 더 달지 마세요. 어린잎이 스치며 상처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아침 근무에 들어오기 전
정원에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직업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곁에 보좌관을 향했다. 0, 5, 제안서를 다시 쓰세요. 모든 요란한 홍보 항목을 삭제하고 기금으로 전환합니다. 첫 정원이 실제로 운영되면 발표하세요. 기자회견은 필요 없습니다. 올해 안에 요양원 하나, 지역 공동체 정원 하나를 우선으로. 보좌관의 페니바삐 움직이며 긁는 소리는 이끼를 곧게 쓰다듬는 소리와 같았다. 박진우의 시선은 노인의 두 손에 머물렀다. 손마디에는 얇은 굳은 살, 손톱은 짧고 단정했다. 그는 갑자기 아이처럼 부끄러웠다. 손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말했다. 제게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0, 5. 이윽고 백화선은 1997년의 숫자가 새겨진 낡은 가위를 꺼내어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증거물처럼. 이건 오래된 도구입니다. 제 손이 익숙해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새 도구로 바꾸면 손이 서툴러 있기가 다칩니다. 사람을 보는 일도 같습니다. 무대장치만 만지던 손으로는 진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을 보는 법은 먼저 손을 가볍게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녀는 천으로 칼날을 닦았다. 한 줄 한 줄이 곧 가르침이었다. 화자는 오마르가 손을 가슴에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호흡은 길고 고르게 이어졌다. 소매 아래로 희미한 손목의 흉터가 비쳤다. 과거의 공황과 어둠을 증언하는 선. 오늘도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방의 주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0, 5. 문이 열리자 냉기가 스며들었으나 더 이상 몸을 떨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마르는 중앙에 서서 짧게 말했다. 우리는 서명합니다. 그러나 구조는 달라집니다. 요란한 홍보 패키지는 없습니다. 치유 정원 기금을 세워 지역 공동체와 함께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명예 고문은 백화선 선생님입니다. 초기 예산은 실현을 위한 것이지 사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계산했다. 다른 몇몇은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다. 서명할 펜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잉크가 종이에 닿기 전 오마르는 멈췄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는 노인을 향했다. 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빛과 큰 글자들 사이에서였다. 0, 5 회의실은 소리를 모두 잃은 듯 고요해졌다. 선생님은 저를 어둠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말 한마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올바른 물줄기로 흐르는 연못으로. 저는 감사드립니다. 노인은 불빛 한가운데서 답했다. 제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오래된 담요처럼 따뜻했다. 몇몇 눈가에 젖은 빛이 번졌다. 박진호는 고개를 다시 깊이 숙였다. 부디 고칠 기회를 주십시오. 노인이 그를 보며 말했다. 낮게 달린 등롱부터 치우세요. 직원들에게 돌을 놓는 법을 가르치세요. 내일 아침 정원에 인사부터 하세요. 잉크가 종이에 닿았다. 계약은 새로운 구조로 체결되었다. 0, 5 박수 소리는 없었다.
대신 돌이 제자리에 놓인 듯한 몇 번의 숨소리만 있었다. 탁자의 구석, 1997년의 가위가 고요히 빛을 반사하며 펜 끝 위에 가는 선을 그었다. 그것은 훈장이 아니었다. 폭풍을 지나도 부서지지 않은 한 직업의 손길이었다. 서명 후 예정된 단체 사진 촬영은 없었다. 대신 세 사람은 텐마루에 섰다. 노인은 평소처럼 정원에 인사했다. 오마르도 자연스럽게 따라했다. 박진호도 두 사람을 보며 허리를 숙였다. 세 개의 등이 햇살 아래 나란히 기울었다. 물은 종이처럼 평평했다. 마당 끝에서 직원들이 장식을 풀고 있었다. 흰 천을 걷어 상자에 담았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돌을 놓아야 물소리가 거칠지 않나요? 노인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청년의 손을 잡아 돌 위에 얹으며 말했다. 만져보고 들어라. 들은 뒤에 놓아라.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방향을 바꾸자 물소리가 달라졌다. 박진호는 혼자 텐마루 아래 서 있었다. 손끝이 아직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부서에 메시지를 보냈다. 불필요한 장식 패키지를 취소하라. 오늘 밤 정원 관리 절차를 다시 배우자. 백 선생님을 모셔 강의를 부탁드려라.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연못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숫자만 줬던 그가 처음으로 붙잡고 싶은 것은 사진이 아니라 정원을 지나는 이들의 긴 호흡이었다. 오후가 저물었다. 빛은 황금에서 벌꿀빛으로 다시 어둠으로 물들어갔다. 5 회의장은 비어 있었고 꺼진 무대 조명 아래 큰 글자들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텐마루 바깥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백화선은 도구를 정리하며 낡은 가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나무 손잡이가 가슴에 닿아 또 다른 심장처럼 뛰었다. 연못 위에는 막 떨어진 노란 잎이 소용돌이 없이 잔잔히 떠 있었다. 화자는 알았다. 그 잎은 때가 되면 스스로 가라앉을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자기 몫을 한다. 밤이 내렸다. 호텔은 다시 익숙한 소음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생긴 균열은 바람길을 열어두었다. 내일 아침 돌계단 옆에서 작은 수업이 시작될 것이다. 정원에 인사하는 법, 이끼를 만지는 법, 돌을 올바르게 놓는 법. 텐마루 끝에서 박진호가 직원들과 함께 서서 듣고 적고 손을 가볍게 쓰는 법을 배울 것이다. 어두운 공방의 나무장 속에는 오래된 상장이 여전히 있었다. 유리에 먼지가 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걸지 않았다.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찾아내어 걸지도 모른다.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정원이 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으로서는 충분했다. 한 사람이 정원에 인사했고, 한 사람이 무릎 꿇어 감사했고, 또 한 사람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니. 돌아가기 전 노인은 문턱에 서서 다시 한번 정원에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따라 물 위로 흘렀다. 복도 깊은 곳에서 박진호가 낮게 불렀다. 행동으로 고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대답은 내일에 남겨졌다. 그가 어떻게 등을 걸고 돌을 돌리고 5 아침에 정원에 인사할 것인지에 균열은 조용히 남아 있었다. 속삭이는 갈래처럼. 속죄는 행동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말뿐일 것인가? 오, 천이 스치는 소리는
이끼의 숨소리처럼 가늘었다. 그 다음 날들, 변화는 조용히 진행됐다. 정원 입구에 작은 표지가 놓였다. 정원은 시간을 배우는 곳. 연도 표기도, 큰 스폰서 이름도 없다. 아래에는 투명한 클립보드에 내부 수업 일정이 끼워졌다. 화요일 아침 돌과 물길, 목요일 오후 이끼와 손의 박자, 주말 정원 인사 예식. 첫 수업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박진호였다. 그는 백 여사에게 부탁해 새 직원처럼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구호로 가르치지 않았다. 사람마다 손을 잡아 돌표면에 올려놓게 하고 만져서 들어라라고 했다. 물소리가 거칠면 그녀는 아주 조금 각도를 돌렸다. 그리고 모두가 소리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도록 멈추었다. 이끼로 넘어가면 진도에 쫓기지 마라. 0, 5. 이끼는 느림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대어 뿌리 부분을 살짝 눌러 바위에 꼭 붙였다. 동작 하나마다 숨이 함께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깐 구여. 화자는 그 매 순간이 품 안의 인내를 직업의 손에 부어넣는 것을 보았다. 재단의 주인은 정원 인사 예식을 배우겠다고 했다. 첫 시도에는 무릎을 너무 깊게 굽혀 탁자의 마른 소리가 났다. 두 번째는 등과 목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천천히 내렸다. 세 번째에는 정확함이 아니라 감사를 생각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수면은 소나무 가지를 먹선처럼 비출 만큼 고요했다. 노인과 병원에서는 파일럿 정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빈 마당, 안내용 벽돌 몇 줄과 젖은 모래더미뿐. 0, 500 여사가 와서 한동안 서 있기만 하다가 휠체어 동선의 폭을 한 뼘 비켜놓으라고 시공팀에 말했다. 저녁 햇살이 앉은 이의 눈에 곧장 들어오지 않도록. 작은 디테일. 그러나 사람을 설계의 중심에 두는 방식이었다. 가장자리 묶음에는 플라스틱 대신 상끈을 쓰게 했다. 몸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강가 오래된 주거지의 공동체 정원은 첫 노동의 날을 맞았다. 어른들은 흙을 일구고 아이들은 작은 화분을 날랐다. 재단의 주인도 삽을 들었다. 옷에 흙이 묻어도 개의치 않았다. 백 여사의 오랜 친구라는 또 다른 할머니가 스스로 번식시킨 이끼 바구니를 가져왔다. 백 여사는 바구니를 받아 작은 이끼 조각을 들어올려 한 소년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살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렴. 소년은 입술을 깨물고 눈을 크게 떴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얼굴이 풀어졌다. 막 풀린 비밀을 이해한 것처럼. 프로그램 사흘째, 한 꼬마가 외할머니 손을 잡고 호텔 연못 가장을 걸었다. 아이는 돌계단 옆 흰 꽃무리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물었다. 왜 여긴 이렇게 예뻐요? 백 여사는 눈높이를 맞추어 앉아 담백하게 답했다. 네 마음이 맑아서란다. 정원은 바라보는 마음을 담지. 아이는 웃으며 그녀의 손에 뺨을 댔다. 갓씻은 돌에 닿은 듯 시원했다. 뒤에서 외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화자는 그 순간 긴 날들의 피로가 젖은 이끼 냄새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박진호는 늦게까지 남아 새 운영 절차를 완성했다. 장황한 문구는 없었다. 아주 짧은 첫 문장으로 시작했다. 아침에 정원에 인사한다. 0, 8. 그 다음은 돌의 방향을 점검하고 물기를 더듬고 떨어진 잎을 치우되 이끼를 건드리지 않고 새순에 스치지 않게 등을 단다. 마지막 줄은 빈칸으로 두었다. 오늘 정원이 일깨워준 한 가지를 적는다. 그는 시험 삼아 썼다.
손이 조금 떨렸다. 돌이 물기를 거스르지 않듯 사람도 마음을 거스르지 말자. 펜을 내려놓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미소 지었다. 프로그램의 소식은 요란한 기사 대신 입소문으로 번졌다. 수면 곁에 오래 서 있다가 숨쉬기가 쉬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노인과 병원의 한 간호사는 정원길이 열린 뒤로 오후 환자들의 짜증이 줄었다고 했다. 경비 아저씨는 매일 저녁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정원등이 켜질 때까지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 이야기를 했다. 작은 이야기들. 0. 5글자 수는 적지만 180억 원이라는 예산을 단순한 숫자에서 수많은 하트의 리듬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백여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일찍 와서 정원에 인사하고 이끼를 쓰다듬고 길을 잃은 돌을 제자리에 놓았다. 여전히 낡은 도구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나무 손잡이가 가슴에 닿아 매일 손을 가볍게 하라고 일러주듯. 달라진 것은 호텔 직원들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의 온도였다. 입구의 작은 이름표에는 그저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백화선, 명예고문. 그녀는 더 필요 없었다. 어느 저녁 재단의 주인이 혼자 돌아왔다. 퇴마루 끝에 서서 연못을 바라보았다. 왼손목에 가느다란 흉터가 잠깐 드러났다 사라졌다. 화자는 그의 호흡이 고른 것을 들었다. 오, 그는 주머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백 여사에게 건넸다. 몇 줄뿐이었다. 병원마당 설계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휠체어기를 저녁 햇살에서 비켜놓은 디테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되었다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넣었다. 돌길 위를 박진호가 작은 공책을 들고 오갔다. 새 직원 셋 앞에서 인사법을 가르치고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이끼를 만지는 법을 보여주었다. 아직 서툴렀지만 그 서툼에는 성의가 있었다. 백 여사는 바깥쪽에서 그를 보며 개입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손의 박자를 스스로 찾도록. 그것 또한 직업의 일부였으니까. 석양이 기와에 드리워져 마당을 벌꿀빛으로 물들였다. 풀 베는 소리는 바삭했고 물방울 소리는 진득했다. 영? 오하자는 잔잔한 얼굴들을 훑어보았다. 주름도 다크서클도 있었지만 모두 깊게 숨쉬고 있었다. 마당 한쪽 낮은 담 아래 작은 동판이 빛을 받았다. 정원은 시간을 배우는 곳. 큰 소리로 읽을 필요 없는 문장 하나가 충분한 상기처럼. 정원등이 켜지기 전 셋은 다시 정원에 인사했다. 백 여사, 재단의 주인, 그리고 박진호. 그들 뒤에서 다른 이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새 이끼가 묵은 이끼에 포개지듯 세대가 세대에 이어졌다. 고개를 들었을 때 연못가의 한 돌은 예전의 물기를 거슬렀지만 이제는 얇은 이끼가 덮였다. 연한 초록이 회색 돌끝을 덮었다. 시간이 자기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듯 느리지만 견고하게. 내일 노인과 병원의 정원은 수술 뒤 재활을 시작한 첫 모임을 맞이한다. 0. 5일 체어받기로 이미 시험해본 돌길이 기다리고 있다. 공동체 정원은 첫 모임을 연다. 한 노장인이 아이들에게 물결의 박자대로 자갈을 놓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호텔에서는 아침이 정원 인사로 시작되고 이어 손들이 돌, 이끼, 물을 만질 것이다. 한 사람의 호흡을 만지듯 가볍게. 작은 일들, 반복되는 일들, 떠들썩하지 않은 일들. 그러나 바로 그것들이 화자가 아는 대로 날과 나를 이어주는 가느다란
끈이 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상상의 카메라는 인사하는 셋을 떠나 목재의 모서리를 스치고 한때 물길을 거슬렀던 돌로 다가간다. 가디근 과일 껍질처럼 고운 새이끼. 물은 저녁 하늘을 옅은 보랏빛띠로 반사했다. 소리내어 묻지 않아도 모두가 듣는 물음이 떠올랐다. 계절마다 정원은 다른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0, 5,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들을 것이다. 한 번 더 아주 깊게 숨을 쉬기 위해.